네, 반갑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올리지 못했네요. 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쏟아낸 그런 매도 물량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만기를 앞두고서 이런 힘겨루기는 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과도하게 하방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기관들이 더 많이 받아줬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밝혀지겠습니다만 어쨌건 시장의 저점이 일단은 오늘일 것인지 내일부터 올라간다면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에서는 일단 수급이 계속 나쁘다 보니까 일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재미없는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있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소형주들도 이 재료에 따라서 이 하락폭이 큰 종목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상승한 종목들에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하락한 종목 쪽에서도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2666입니다. 666이네요. 하필이면 2666. 네. 그다지 좋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시점이 이제 저점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뭐 내일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저점은 일단 어제 종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 시점에서 저점이 된다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만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당연한 어떤 결과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지지라인대를 한번 밀어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떨어진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의 어떤 악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매도가 좀 일시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인 것인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반등이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런 우려감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27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선다든지 뭐 이런 모양만 만들어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만기이니까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당장 오늘부터의 미국 증시 움직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틀 연속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살짝 반등 정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요. 자, 미국 증시가 반등하게 된다면 증시가 조금 올라서게 되면서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일단 저점 지지는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 지지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흐름을 이제 상방 쪽으로 이어갈 수만 있다라면 분위기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던 모습이었지만 지지가 좀 잘 되고 반등으로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쪽도 시총 상위권 종목군 쪽에서 움직임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동향은 코스닥 쪽에서는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보시면은 이제 막판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여주는 흐름으로 좀 갔죠. 그런데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훅 쏟아졌어요. 이 외국인 매도가 훅 쏟아지면서 이 물량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판단될 수 있겠죠. 지금 4,600억, 제가 오늘 예상한 수치는 3,0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3,000억 정도 수준에서 지금 쏟아진 부분들이 2시 반 넘어서부터 쏟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2시 40분부터 갑자기 물량이 훅 하고 쏟아진 모습 때문에 시장이 밑으로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움직임들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더 팔지 않고 버티기만 했었다라면 시장이 원했던 포인트, 즉 한 마이너스 0.6포인트 정도까지, 6% 정도 그 시점까지는 반등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마지막에 쏟아진 이 물량이 조금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죠. 왜 이렇게 쏟아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하방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 상황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팔 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수로 바뀌는 그 시점이 바로 시장의 바닥과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도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도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인 매도에 영향을 좀 받아서 주가가 밀렸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밀리지 않은 모습이어서 그냥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인들이 특별히 팔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이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진행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오늘 올라온 게 카카오페이 요거 하나 있네요. 이거 마이너스에서 그래도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추세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게임주 쪽에서 크래프톤 5%대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또 저점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게임주들이 오늘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되겠는데,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하락세 제법 큰 하락이죠. 지금 개파락 나온 이후에 5일선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도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LNF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거는 마이너스권에서부터 올라붙어서 지금 양봉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나 판단이 되긴 하겠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 마이너스권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하지만 역시 이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은 전저점 넘지 못하고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계속 안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8%대 제법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올라왔었던 부분들을 한 방에 다 털어버리는 모습인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신저가가 발생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부담감들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은 이런 종목군들이 밀려나면서 부담을 좀 줬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올라와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포지션을 조금 잡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더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오후 되면서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44,000원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상승을 좀 많이 했었던 종목들 보시면은요. 상한가 종목들 보시면 메이슨 캐피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신양의 우선주, 그 다음에 구형테크, KG 스틸 이런 식인데 지금 KB 오토시스까지 해서 상승이 됐지만 대부분 중소형주입니다. 뭐 상승 상위권에 있는 종목도 보셔도 전부 다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거나 아니면 1000억대, 뭐 2, 3천억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냥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전부 다 중소형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대형주들이 자꾸 뒤로 처지는 모습이죠. 대신에 하락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락 쪽에 보시면 광림이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고요. 쌍방울 이런 거 있고요. 스킨앤스킨 마찬가지 중소형주예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오늘 많이 빠졌죠. 요거는 이제 대형주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KH 필룩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은 약간씩 대형주이긴 하지만 게임과 연결된 종목군들은 조금 제외시켜놓고 보시면 되겠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이 큰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중소형주였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오르고 내리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대형주들은 밀려봤자 뭐 0. 몇 프로 뭐 1%대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형 전략을 짜실 때는요. 포트폴리오에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두 개 다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대형주는 일단 버티기로 들어가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이 빠지더라도 얘네들이 많이 밀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그냥 버티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종목들이거나 팔아야 되는 종목들, 피해가야 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피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무너져요.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번 쏟아질 때 낙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뭐 덩치는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담을 때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비중 똑같이 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들을 갖고 있을 때 만약 이게 하방으로 만약에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 굉장히 계좌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소형주들도 밑바닥에서 저점에서 잡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봅니다. 기관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카카오 게임즈, 레버리지 팔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노베이션, 뭐, 그냥 얘네들이 팔고 싶은 거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매수는 기아, 그 다음에 SDI, 신한지주, NC소프트 등등등의 매수가 좀 있었고요. 이마트 오늘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진행됐고요.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인데, 매매 규모가 작은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큰 것만 보게 되시면 아무래도 매도가 좀 우세하죠.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있었을 거예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오늘 연기금 쪽에서도 삼성전자 매도가 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를 통한 어떤
지수 누름 이런 형태를 계속 만들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고요. 이런 모습들은 외국인으로 넘어가도 그대로 있겠죠.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700억. 이 돈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곧버스 쪽의 매수를 진행한 모습이고요. JYP엔터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매수 좀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법 좀 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거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HMM, 크래프톤, 기아, 위메이더 여러분들 뭐 그냥 딱 아시는 것들 다 전부 다 팔았고요. 제법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였고 포트폴리오도 조금은 조정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피해가야 되는 종목들만 잘 피하셨다라면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받지 않았을 거다 판단되니까요.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거 없이 그냥 매매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면 되겠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잘 못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일단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포트폴리오에 깔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수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그런 것들 매수 안 하고 그냥 홀딩만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매수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올 때 진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피해야 되는 것들만 제거해 놓고 선순환하는 거죠. 순환하는 테마주들 그런 것들 위주로 잡아주시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멘트 관련 것도 당연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길목을 잡아가는 그런 형태로 대응하시면 괜찮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크진 않았습니다. 지수는 내려갔지만 그래도 저점이라는 인식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어떤 받침 현상은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과는 내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장 상당히 중요할 거 생각되고요. 일단 지수가 상승하는 포인트만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분위기는 이제 상방 쪽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수 상승하는 쪽에 여러분들 네, 기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전략을 좀 짜도록 하죠. 내일 반등을 해준다라면 오늘 이 하락은 큰 문제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침 시향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